안녕하세요. 변호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 관련한 세 번째 시간 통상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의 정의를 한번 보면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정해진 시급, 1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판례는 이걸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되는 임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첫 번째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에 해당이 돼야 돼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고 지급 의무가 부여된 임금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라면 이거는 통상임금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통상임금에 해당이 될 때 어떤 게 산정 사유냐?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때, 이럴 때 저희가 통상시급으로 산정을 하죠. 그럴 때 저희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 같은 경우는 50% 가산해주고, 연차휴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정근로 시간을 따져서 그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등 해고예고수당 등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판단 기준 4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소정근로의 대가. 저희가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제가 예전에 다른 강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사에서 근로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구분을 해서 그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소정근로라는 건 당사자 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인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정한 시간이에요. 근데 법정 근로 시간이 뭐냐? 하루에는 8시간, 한 주에는 40시간이거든요. 이걸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회사랑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고 그에 대한 대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잖아요. 휴일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임금에는 해당이 되지만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기성이라는 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거. 근데 정기성은 오해를 하나만 안 하시면 되는데 매월 지급돼야 된다는 게 꼭 정기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기별이든 반년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어떤 일정한 간격만 두고 지급되면 이건 정기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논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률성. 사실 일률성도 거의 논란은 없는데 저희가 그 자격수당이 있어요. 자격수당.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으면 주는 수당이 일반적으로 자격수당이잖아요. 그럼 그 조건에 맞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누구나 돈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일률성이 있는 거예요. 전 직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어떤 기준이나 조건을 설정을 했는데 그게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면 그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라면 이건 일률성이 있다라는 거고 거의 논란은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는 게 가족수당. 가족수당을 가족 수에 따라서 가족이 2명일 때는 얼마, 3명일 때는 얼마, 4명일 때는 얼마 해서 매월 얼마가 나가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언뜻 보면 일률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조건이라는 뭐 2명, 3명, 4명이라는 조건에 맞으면 돈이 매월 나가니까 그럼 통상임금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 가족수당은 그 조건이나 기준, 그 조건이 가족 수라는 게 소정근로의 가치평가랑 관련된 게 아니다. 그래서 가족수당은 일률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가족수당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의 수에 따라서 나가는 그 돈은 그 가족의 수라는 게 소정근로의 가치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률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고정성입니다. 고정성. 거의 통상임금에 대한 모든 논란은 이 고정성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고정성은 그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나서 추가적인 조건을 뭔가 성취를 해야만 그게 내 돈이, 내 임금이 확정될 때 그건 고정성이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월 8일 날까지 근무를 했어요. 1월 1일부터 해서 1월 8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1월 8일 날 근무하고 나면 내가 받을 돈이 확정이 돼 있다라면 그거는 고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정성이 없는 게 대표적으로 상여금 중에 재직자 기준을 걸어놓는 건데, 그 정기상여금 예를 들어볼게요. 정기상여금이 짝수달에 한 번씩 나가요. 연 600%가 짝수달에 나가요. 근데 정기상여금의 조건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지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월 25일이 지급일인데 그 정기상여금, 1월, 2월에 대한 정기상여금은 2월 25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만 지급이 되는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럴 때 1월 8일까지 제가 근무를 했다고 치면 1월 8일 날 저는 그 정기상여금의 8일치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몰라요, 아직. 왜냐? 2월 25일 전에 제가 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가 않아요. 1월 8일 근로를 제공하고 났지만 1월 8일까지 임금이 확정이 안 돼. 이게 고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는 회사가 만근수당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만근수당. 그래서 조건이 매월 만근한 직원에게만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일 이상 결근을 하면 30만 원이 빵원이 돼요. 이런 게 고정성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예로 만근수당이 월 3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1월 8일 날 내가 근무를 하고 나면 기본급이나 자격수당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까지니까 31일분의 8은 이미 확정이 돼요. 받을 돈이. 1월 8일 날 퇴사를 하더라도. 근데 이 만근수당은 말일까지 내가 결근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 8일 시점에서는 내가 만근수당을 일할 계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결근을 안 해야만 된다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났는데 확정이 안 돼 있는 돈, 이건 고정성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모든 논란은 이 고정성에서 발생을 하고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도 사실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라는 조건을 성취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있냐 없냐 이게 핵심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가 조건이 걸려 있으면 고정성이 없는 거고, 먼저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에서 지급이 되는 건 고정성이 있는 거다라는 게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다음은 한번 구체적으로 각 임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근속기간에 대해서 연동하는 임금, 그리고 근속수당이죠.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근속수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근속기간이라는 조건 자체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고, 이거를 성취한 사람은 다 누구한테나 나가는 거고, 이게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가치평가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해서 해당의 정기성, 일률성, 그 다음에 고정성 다 돼 있어요. 근속수당에다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자를 만약 걸어놨다. 사실 이건 사회통념상 안 맞거든요. 그런 게 없다면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안에서 임금을 받는 건 이미 고정성도 있다. 일률성도 있다. 정기성도 있다.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도 맞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거고요. 자격수당도 기술이나 경력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 자격수당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거나 아니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우리 회사 임금을 체계를 한번 따져보실 때 먼저 임금이냐 아니냐라고 체크를 해놓고 그 임금 중에서 그게 소정근로의 대가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다 갖고 있냐라고 하면 통상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만근수당을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내가 근무한 날 곱하기 5,000원이 나간다. 그럼 근무일수에 연동한 임금이야. 예를 들면 식대가 매월 근무한 날에 10,000원씩 나간다. 그래서 20일을 근무한 달에는 20만 원, 21일을 근무한 달에는 21만 원. 그러면 이거는 정기성 당연히 있고요. 누구한테나 나가니까 일률성이 있고요. 그리고 고정성 측면인데 내가 어느 날 근무를 했어요. 1월 8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럼 내가 근무일자 확정이 됐죠. 그 근무일자 확정된 그 일수에 대해서는 나가죠. 그럼 이건 고정성도 있는 거라서 이렇게 일할 계산이 된다거나 그게 확정이 되는 건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 건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만근수당처럼 한 달에 근무일을 다 만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추가적인 조건이 설정돼 있고, 그 조건이 설정돼서 만약에 그 조건을 성취 못하면 0원이 된다면 그거는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근수당을 30만 원 책정을 해놨는데 전체를 만근하면 30만 원. 근데 하루를 결근하면 빵원은 아니고 1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10만 원에 대해서는 확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30만 원 전체는 만근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지만 최소한 결근을 하더라도 10만 원은 보장을 해주더라. 1일 이상 결근을 하면 10만 원을 준다. 그럼 최소한의 보장 금액이 있다. 그럼 그 10만 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 정기상여금 케이스인데 내가 근로를 했을 때 이미 일할 계산에서 그 근로에 대한 대가는 확정이 된다면 그건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있어서 통상임금인데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지급해야겠다라는 조건이 걸려있다면 그거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무 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이 부분은 사실 가끔 헷갈려하세요. 설명을 들으면 저희가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건 사실은 받을지 안 받을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거든요. 고정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돼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당해년도 성과를 평가해서 당해년도 연말에 지급하는 이런 케이스인 거고요. 일반적인 성과금이나 인센티브 이런 개념이고. 근데 요즘 저희가 연봉제 많이 하잖아요. 각 회사들이. 2018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서 2019년도 당해년도의 연봉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연봉은 평가에 따라 결정된 건 맞지만 이거는 지급 여부나 지급금이 확정이 이미 됐잖아요. 2018년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2019년에 받을 연봉을 확정을 했어요. 이거는 고정성도 있고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제를 쓰는 회사들이 전년도 평가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이라든지 조정급이라든지 이런 연봉을 확정을 했다. 그러면 그건 이미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한번 실제로 사례로 계산을 해보는 거. 통상임금은 결국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시급을 계산하는 거 잠깐 사례만 한번 보여드리면 주 40시간 사업장일 때 첫 번째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로 설정했으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209시간이거든요. 이분의 이 근로자의 월급,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250만 원을 200%로 나누면 11,962원. 이게 이 근로자의 통상 시급이고요. 만약에 연장 근로를 했다? 그러면 이 11,962원 곱하기 1.5배가 1시간에 대한 연장 근무 수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4시간을 유급으로 설정한 회사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226시간이거든요. 최저임금 기준 시간 수랑 다른 얘기입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개정이 돼서 최저임금 기준 시간 수랑 이렇게 토요일을 유급으로 쓰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달라요. 그 부분은 최저임금 기준 시간 수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4시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226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고 250으로 나눠서 시급을 산출한다. 그리고 주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씩만 근무를 하면 이분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183이거든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기준 시간 수로 나눠서 시급을 산출한다. 그래서 이 시급에 대해서 연차휴가도 지급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도 지급을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통상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통상임금이 얼마 전까지 제일 어려운 거였는데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오히려 최저임금이 지금은 더 어려운 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좀 혼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최저임금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